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2시간 만에 무산됐습니다. 특검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사건 사고에서 나갔던 그래픽 가운데 그 혐의자 딸은 현재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단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혐의가 현재로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오늘 오전 8시 40분에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9시에 가기로 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변호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빨리 속전속결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 40분에 체포가 무산됐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었던 겁니까? 어제도 저희가 이 주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아마 이제 특검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일단 특검 사무실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일단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특히 이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이제 그걸 제시를 했고, 실제로 이게 어떤 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그렇게 없습니다. 강제로 지금 끌고 나올 수도 없는 국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도 저희들이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대로 된 것 같습니다. 특검이 일단 오늘 오전에 일찍 8시 40분쯤에 이제 서울구치소로 가서 윤 전 대통령에 일단 고지를 하고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일단 수의를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일단 들어누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2시간 동안 설득을 했지만 결국 본인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2시간 만에 일단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물론 이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단 조사를 일단 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검에 출석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특검 입장에서 보면 조금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즉, 이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단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들을 아마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절차적인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선민 최고. 충격적인 건 제목에 있지만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체포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했다라고 특검이 얘기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오늘 법사위에 나와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규정대로 복장을 착용하고 있다가 특검팀이 이제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수의를 벗고 완강하게 버텼다. 그러니까 원래는 혼자 있을 때 수의를 입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니까 그 수의를 벗었다. 그러니까 속옷 차림으로 이제 완강하게 버틴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본인을 향해서 가해지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어떻게든지 막아보겠다. 라는 심보로 사실은 저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지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어떤 수용자의 복장 상태를 얘기한 게 인신모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의 행태는요, 사실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본인을 뽑았던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고 사실은 사법적인 절차, 사법적인 원칙과 정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지 저렇게 옷을 다 벗으면서 완강하게 버티고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를 막아서면서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운운을 하고 그것을 공개한 특검팀에게 인신모욕이다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공격을 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이자 동시에 법적인 질서를 해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기용 대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전 법사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이를 입고 있었다. 그런데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려고 하자 옷을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다시 입었다고 한다. 장관으로서 참 민망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특검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여러 번 피력을 했죠.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수사를 받고 났을 때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특검의 어떤 수사가 방향성이 좀 정해져 있다. 그다음에 정파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 평가는 저는 존중을 합니다. 다만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누운 채로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오후에 들었는데 예. 굳이 이거를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다 떠나서 한 사람의 수감자가 그런 걸 했을 때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옷을 벗고 누워서 그렇게 했다. 속옷이다. 뭐 메리아스다. 뭐 팬티 차림, 삼각 팬티냐 사각 팬티냐 이런 것들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나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방송 기자를 20년 가까이 했지만 기사를 쓸 때 저희가 굳이 안 써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 분명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건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저는 모욕을 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 주권자에 의해서 선출직으로 됐다가 계엄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을 했습니다. 파면 결정이 됐고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또 특검에 대해서 외환죄 관련해서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런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게 과연 뭘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대단히 부적절하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체포를 거부했다. 완강히 거부했다. 그래서 다음번에 갈 때는 다음번이 다음 주가 되겠죠. 물리력을 행사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하겠다. 다음에는 완력을 쓰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실제 집행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저열한 수준의 언사다. 언론을 통해 전파되도록 방조했고 인신모욕의 장을 만들었다. 망신주기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허준호 변호사님. 그럼 법적으로 말이죠. 법적으로 지금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물리력 행사까지는 안 했거든요. 가능은 합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만약에 밖에 있는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수갑이라든가 포승출 같은 개호 도구를 사용해서 일정 부분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서 체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치소 내라고 해서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닐 테지만 문제는 뭐냐면 구치소 내 피의자의 어떤 신변을 관리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교도관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특검부와 검사가 같이 들어가서 영장을 실제로 같이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수용자의 몸에 손을 대서 나오게 만드는 주체는 특검부나 검사가 아니라 교도관들이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아마 방 문 앞까지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현장에서 특검부와 검사가 지휘를 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내란 특검 때도 이 교도관들이 직접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몸에 손을 대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그 안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는 이 수용자를 그야말로 팔다리를 잡고 끌어냈다가 만약에 몸에 상처가 생기거나 강한 저항에 의해서 물리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그런 극한의 대치 상황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오히려 교도관들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걸 문제 삼아서 독직폭행이나 이런 것들로 고소고발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 그 책임의 주체가 물론 지금 특검 측에서 가 있다고 하면 지휘하는 대상으로 삼아서 특검 측도 같이 고소고발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교도관들도 그런 어떤 부담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교도관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았을 때 혹시 징계라든가 그리고 지난 내란 특검 때처럼 교도관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실무진들의 어떤 조사가 이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 부담이 있고 만약에 집행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독직폭행으로 고소고발 당할 위험이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물리력을 실제로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현실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특검의 조사에 결국 응하지 않았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저런 상황이 체포하려고 했었고 나오라고 했었고 그 내용을 브리핑을 했었고 이랬었습니까? 그때도 이제 아마 그 사진까지 좀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문을 이제 그 수감되어 있는 방문을 열어서 교도관들이 또 이제 특검이 설득하는 장면들 그것까지 이제 그때 아마 공개된 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재판 같은 경우도 이제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재판도 이제 불참을 했죠. 이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교도관들 직무집행 규칙에 따르면 도주나 자해 예. 이거 이외에는 사실상 이제 어떤 힘을 이용해서 사실상 이제 구치하고 있는 이제 피의자를 끌고 나오지 못하도록 손을 예.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뭐 특검이 들어가서 이 손을 댈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 같고 예. 뭐 그렇다면 사실상 이거는 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검이 좀 무리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저렇게 해서 만약에 체포해서 이 특검 사무실 온다 하더라도 사실 묵비권 행사하면 진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수사에 실익이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왜 수사에 실익이 없는 걸 자꾸 저렇게 어떤 뭐 다음번에는 물리력을 쓰겠다 등등 하는 게 저는 이게 굉장히 정책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본인 스스로가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이미 완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본인은 안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리고 실제로 나가더라도 묵비권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자 그렇다면 이제 특검 입장에서 보면 이걸 그냥 기소해서 재판 넘기는 게 저는 빠른 순서인 것 같은데 예. 근데 굳이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좀 창피주기라든지 또 수사를 갖다가 좀 국민들에게 뭔가 좀 선정적으로 하기 위한 예. 오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거부했다라고 하면 되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뭐 팬티의 종류가 어떤 건지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좀 창피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오늘 일을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리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버티는 사람이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국민들은 좀 씁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 독방에 갇혀서 더운 데에서 아주 힘들게 지금 시력까지 잘 안 보일 일을 잃어가는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구치소 내에 윤석열의 접견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저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의 전체 구속 기간 중 총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395시간 18분에 이르며 총 접견 인원은 348명에 이릅니다. 395시간은 일수로 치면 16일이 넘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변호인 및 일반 접견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예, 박성민 씨. 전체 구속 기간 중 접견 시간이 거의 400시간 가깝고 접견 인원만 350명 가까이 된다. 사실상 뭐 윤성현, 권영세, 김민정 같은 국회의원들도 왔었고 또 특정 정치 세력과 수차례 접촉했었고 이런 거 다 특혜다. 변호인만 만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특별 면회든 뭐 일반 면회를 통해서 독방에 갇혀 있는 시간보다는 나와서 또 특별 면회는 에어컨도 나오는 곳에서 그렇습니다. 있었으니까 이게 무슨 엄청나게 힘든 투옥 생활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앵커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계속 접견을 꾸준하게 한 거거든요. 이게 통상의 수치만 봐도 사실 최근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변호인을 접견한 게 하루에 최소 뭐 2.3회, 그러니까 2번에서 3번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수치가 결과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저런 식으로 총 시간을 계산을 해봤을 때 변호인뿐만 아니라 다른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도모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세력들을 따로 만나고 그것이 통상 어떤 이 수용자와 다른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특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힘든 생활이었다라기보다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접견실에서 계속 뭔가의 특혜를 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논리는 몸이 너무 아파서 특검의 조사에도 못 나가겠고 내란 재판에도 못 나가겠고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운이 없고 밥도 못 먹고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접견을 많이 했냐라는 것도 사실은 지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내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정치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 뭐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지만 객관적인 수치라든지 윤 전 대통령이 보이는 행태를 봤을 때 구속적부심에는 또 나가서 일찌감치 나가서 본인의 입장을 몇 시간 동안 변호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 봐도 어떤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에 응하지 않는 건강상의 이유를 핑계로 대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김기용 대변인, 만약에 이게 법적인 테두리 밖에 있는 거라면 현재 또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네. 교도소장이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특혜를 준다는 게 이해가 선뜻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구치소장 입장에서 특혜를 줄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민주당이 특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낸 특검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3대 특검 종합 대응 TF를 만든 겁니까? 제가 볼 때 또 일종의 여론전과 특검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이럽니까? 제가 처음에 기사를 봤을 때 특검 대응 TF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국민의힘에서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가 심하고요. 전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가 있다고 하면 정식으로 고발하고 구치소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요. 저는 근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조국 전 대표든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든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접견을 받을 겁니다. 그 분들의 어떤 횟수도 한번 보시면 되고,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해 총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여러 갔습니다. 찾아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누군가 대속을 해서 당신들 그 자리에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실상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내가 굉장히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의 배치 단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그 대화의 내용을 봤을 때는 분명하게 뭔가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수사까지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상황이 만약에 특혜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정식으로 고발 조치하시고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다만 조국과 이화영 전 부지사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공개를 하십시오.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